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작년 7월 여야는 정치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 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 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 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 안건 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수기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년마다 원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의 길에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 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이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화물 노동자 등은 고물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육과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 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 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 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에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찬 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 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영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아리백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 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수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 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 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 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 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통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 등록 제도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 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가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 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 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 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 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 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 만능주의로 인구 위기마저 각자 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과거 보수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 환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 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